안녕하세요. 기록이 영향이 되는 순간 IFN 팟캐스트의 김용훈입니다. 오늘은 2월 한 달간 저희가 발행한 기사를 분석하는 AI 호스트들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아주 가득 채워드릴 심층 탐구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그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약간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워낙 뉴스가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숨겨진 맥락을 짚어드리는 가이드가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처는 바로 2026년 3월 5일자 IFN 뉴스, 그러니까 인플루언스 뉴스의 메인 페이지 기사 헤드라인과 요약본들의 모음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죠. 사실 제가 처음 이 리스트를 쭉 훑어봤을 때는 솔직히 고개를 좀 갸웃거렸거든요. 아, 연관성이 없어 보여서요? 맞아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변화 기사 바로 옆에 막 삼성전자 대규모 채용 소식이 있고 또 그 밑에는 최가원 선수의 스노보드 금메달 소식이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죠. 언뜻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파편적인 뉴스들이잖아요. 겉보기에는 확실히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을 책상 위에 쫙 펼쳐놓고 요리조리 연결해보니까 이게 단순한 우연이나 사건의 나열이 아니더라고요. 네, 하나의 큰 맥락이 있죠. 2026년 현재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아주 거대한 서사, 이른바 거대한 구조적 재설계라는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강력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볼까요? 아주 예리한 접근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파편화된 뉴스들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직소 퍼즐 조각들과 같습니다. 퍼즐 조각이요? 네, 겉보기엔 각기 다른 색깔과 모양을 하고 있지만 조각들을 하나로 싹 맞춰보면 변화하는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룰이라는 아주 선명한 큰 그림이 나타나죠. 오,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룰. 네,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또 미디어 환경은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개인의 심리가 어떻게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세상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면의 서사를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들여다보는 그곳. 스마트폰 속 세상의 변화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네, 일상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죠. IF 뉴스 기사 중에 굉장히 눈길을 끄는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인스타 떡상의 공식이 바뀌었다. 숏폼의 롱폼화와 전문가의 부상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그 기사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스타그램이나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성공하려면 소위 말해 1초 만에 시선을 확 사로잡는 자극적인 15초짜리 숏폼 영상을 올려야 했잖아요. 그렇죠. 도파민을 팍 터뜨리는 그런 영상들이 대세였죠. 그런데 이제 그 얄팍한 도파민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영상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롱포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자기 분야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지식과 서사를 전달하는 이른바 전문가들이 대중의 선택을 받고 있다네요. 네, 시대가 변한 겁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짧고 강렬한 자극만 좋지 않는다는 건데 대체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매력적인 부분은 대중의 미디어 소비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체질이 진화했다. 소스에 등장하는 칼럼 제목들을 짚어보면 이 현상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는데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오디오, 매체의 역할이 달라지는 이유, 그리고 읽지 않아도 닿는 미디어, 라는 칼럼들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네네. 과거에는 사용자의 시선을 단 1초라도 더 잡아끌기 위해 온갖 말초적인 자극을 영상에 막 우겨 넣었잖아요. 맞아요. 눈을 뜰 수 없게 만들었죠. 하지만 2026년의 대중은 그 끊임없는 도파민 폭격에 이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넘어서 이제 사람들은 컨텐츠가 가진 고유한 깊이와 그 이면의 맥락을 찾고 있어요. 맥락이라면 어떤? 즉, 탄탄한 서사를 원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내 귀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아주 구조적인 이야기를 갈망하게 된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남성 잡지 맥심에 관한 분석 기사예요. 아, 맥심이요? 기사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맥심이 살아남는 이유는 선정성이 아니라 구조 설계다. 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제목이죠. 보통 맥심이라는 브랜드를 떠올리면 대중들은 반사적으로 약간 시각적인 자극이나 선정성부터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2026년 현재 수많은 매체가 줄줄이 폐간되는 와중에도
이 잡지가 굳건히 살아남은 진짜 비결은 사람들의 선입견과 달리 아주 정교한 구조 설계 덕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맥심은 단순히 자극적인 이미지를 툭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독자가 표지에 끌려 책을 딱 펼쳤을 때 그 안에서 라이프 스타일, 유머, 심층 인터뷰 같은 다양한 텍스트 서사들이 유기적으로 확 연결되도록 페이지를 구조화해 놓았습니다. 아하, 그냥 사진만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첫 시선을 끄는 건 이미지일지 몰라도 결국 독자를 매달 기다리게 하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건 그 잡지가 구축해 놓은 특유의 서사적 구조인 셈이죠. 인스타그램에서 얕은 쇼폼이 지고 깊이 있는 롱폼이 뜨는 현상과 완벽하게 궤를 같이 하는 생존 전략이네요. 정확합니다. 본질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와, 겉보기엔 전혀 다른 미디어인데 결국 서사라는 키워드로 싹 통하는군요. 게다가 이 기조가 대중문화, 특히 영화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기사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네, 영화 시장도 예외가 아니죠. 2월 초에 개봉해서 지금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박주윤 주연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다들 아실 텐데요. 네, 반종의 비극을 다룬 사극이죠. 맞아요. 이 사극이 성공한 이유를 평론가들은 단순히 연기를 잘했다거나 세트가 화려하다는 식으로 분석하지 않더라고요. 관객들이 역사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건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아주 예리한 분석 기사였죠. 과거의 사극 소비 방식은 주로 역사적 사실의 스펙타클한 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막 화려한 전투씬 같은 거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베고 어떤 전투가 일어났는지가 중요했죠. 하지만 지금의 관객들은 그런 평면적인 사건의 나열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감동하나요? 단종이라는 인물이 처했던 불가항력적인 비극의 거대한 구조, 그리고 그 속에서 발버둥치는 인간의 입체적인 서사에 깊이 몰입하고 공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이제 단편적인 정보나 자극이 아니라 인물과 세계가 엮어내는 압도적인 서사를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 단편적 자극이 아니라 압도적 서사를 원한다. 네, 미디어가 파편화될수록 대중은 역설적으로 더 강력하고 완전한 이야기를 갈망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화면 속의 인스타그램 릴스부터 서점 가판대의 잡지, 그리고 극장 스크린의 영화까지 우리 일상을 둘러싼 모든 컨텐츠가 서사와 구조라는 본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소위 이런 미디어와 콘텐츠의 변화도 정말 놀랍지만 비즈니스 생태계로 넘어가면 이 구조적 재설계가 거의 전쟁 수준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기업들은 지금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죠. 바로 글로벌 거인 삼성전자의 이야기입니다. 삼성 영어 의무화, 문서를 바꾸는 순간 조직의 OS가 재설계된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기사죠. 2026년 3월부터 이메일,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등 주요 문서를 초안부터 영어로 통일한다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처음에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아이고 삼성 직원들 이제 퇴근하고 영어학원 다녀야겠네 라고만 생각했어요. 하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사는 이걸 단순히 외국어 공부가 아니라 조직의 OS 재설계라고 아주 거창하게 표현했단 말이죠. 단지 언어 하나 바꾸는 게 왜 회사의 운영체제를 바꾸는 일이 되는 걸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사고의 틀이자 조직이 움직이는 규칙 그 자체거든요. 사고의 틀이요? 네, 한국어 특유의 위계적인 보고체계나 애둘러 말하는 맥락 중심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영어가 가진 수평적이고 직관적인 논리 구조를 업무 초안부터 아예 강제하겠다는 뜻이죠. 아, 뼈대부터 바꾼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낡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다 밀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iOS로 포맷해버리는 것과 같은 충격 요법이죠. 더군다나 함께 보도된 브랜드 이슈를 보면 삼성이 올해 1만 2천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숫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피를 과거의 낡은 한국식 보고체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된 글로벌 OS 위에서 뛰어놀게 하겠다는 거대한 서사의 시작인 겁니다. 생존을 향한 절박함이 묻어나는 전략이죠. 와, 낡은 운영체제로는 새로운 글로벌 인재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예 조직의 근본적인 뼈대를 싹 부수고 새로 짓는 거군요. 생각해보면 산업계 전반이 지금 생존을 위해 각자의 무기를 들고 뼈대를 뜯어고치는 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터죠. 기사 리스트를 보면 이런 기업들의 거대한 충돌 사례가 계속 나오잖아요. 우선 로봇 산업 쪽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현대차 로봇 대 테슬라 로봇,
휴머노이드 전략 어디로 가나? 전기차 시장의 라이벌들이 이제 로봇으로 맞붙었죠. 네, 전기차 시장에서 치고받던 회사들이 이제는 로봇으로 싸우고 있는데 기사를 보면 두 회사의 접근 방식, 그러니까 구조적인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라는 하드웨어 폼팩터를 넘어서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라는 새로운 전장으로 이종한 건데요. 현대차가 고도의 정밀한 기계공학적 구조와 제조업에 특화된 안정성을 내세운다면 하드웨어의 강점을 살리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테슬라는 자신들의 자율주행 AI 데이터를 로봇의 두뇌로 그대로 이식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조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구조적 재설계가 미래의 표준이 될지 사활을 건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바일 산업은 이미 그 패러다임 전환이 거의 끝난 것 같기도 해요. 에이전트 AI 시대, 갤럭시 대 아이폰, 스마트폰 선택 기준이 바뀐다라는 기사가 여러 번 강조되었거든요. 네, 이제 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 살 때 이거 카메라 화수가 몇이냐, 디자인이 예쁘냐 이런 걸 막 따졌잖아요. 화면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도 중요했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 명령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내가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비행기표를 예매해주고 일정을 조정해주는 아주 똑똑한 AI 에이전트가 내 폰에 있느냐 없느냐가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짚어내심입니다. 하드웨어의 스펙 경쟁 시대는 이제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AI가 내 삶의 복잡한 구조를 얼마나 매끄럽게 최적화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일종의 삶의 구조화 경쟁으로 룰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삶의 구조와 경쟁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기술 주권을 다투는 배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거인의 승부수, BYD 코리아가 한국에서 그리는 거대한 설계도 기사를 보면 거대 자본이 어떻게 시장의 판을 확 흔드는지 보여줍니다. 중국의 거대 자본이 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동시에 이에 맞서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도 있었죠. 네, 나인랩스라는 국내 스타트업의 박성호 대표 인터뷰였어요. 무려 50억 투자를 유치하면서 냉각으로 기술 주권을 맡는다고 선언했더라고요. 네, 아주 당찬 포부였죠. 솔직히 배터리 하면 저는 용량이 얼마나 큰지만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냉각 기술로 주권 운운하는 건가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배터리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때 가장 큰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게 바로 열입니다. 아, 뜨거워지는 거요? 네, 아무리 용량이 커도 열을 통제하지 못하면 터지거나 효율이 급감하거든요. 나인랩스는 거대 기업들이 자본으로 막 밀어붙일 때 냉각이라는 가장 본질적이고 뾰족한 기술 구조를 딱 선점함으로써 자신들만의 거대한 서사, 즉 기술 주권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와, 자본 대신 서사와 뾰족한 기술로 승부하는군요. 결국 이 모든 산업의 움직이는 금융시장의 흐름과도 직결됩니다. TD 인베스트먼트 김성수 대표가 인터뷰에서 코스닥 3000 구조적 재평가의 완성, 선택과 집중 필요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구조적 재평가요? 개별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지수가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 전체가 AI, 로봇, 배터리라는 이 새로운 시대의 서사에 맞춰서 낡은 껍데기를 벗고 시장에서 구도적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듣고 보니 기업들은 진짜 피 튀기는 생존 게임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시선을 돌려서 세상과 거대 기업들이 이렇게 맹렬하게 OS를 갈아엎고 진화하는 동안 과연 우리 평범한 개인들의 일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죠. 청취자 여러분, 혹시 요즘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나는 약속 잡는 게 예전 같지 않게 좀 꺼려지고 주말에 그냥 나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편하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IFN 뉴스에 이 현상을 아주 콕 집어낸 기사가 있었습니다. 혼자 소비, 여행, 운동 확산, 관계 피로소, 개인 시간 가치 상승. 네, 아주 상징적인 헤드라인입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고 막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불필요한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의미 없는 인맥 관리에서 오는 극심한 피로감을 아예 끊어내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개인 시간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치솟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적 방어 기제이자 인간의 진화입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외부 세계의 룰에 억지로 나를 끼워 맞추며 소모되는 대신에 소모되는 대신에요? 네,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나만의 내면 세계로 싹 철수하여 견고한 구조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기업들의 마케팅 방식입니다. 마케팅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니까 마케팅도 덩달아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스타벅스 코리아의 봄 시즌 캠페인이나 또 티볼튼이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롤업 투 윈 캠페인을 보세요. 아, 롤업 투윈 캠페인 저도 봤어요. 과거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화려한 TV 광고를 막 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제한되고 은밀한 개인의 일상 속 동선, 그리고 모바일 앱 환경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정교한 마케팅 구조를 설계하고 있어요. 아예 내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결국 철저하게 나에게 집중하는 개인들의 그 귀한 시간을 단 한 조각이라도 점유하기 위해서 일상 깊숙이 침투하는 소리 없는 전쟁인 셈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나에게 집중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보적인 서사를 만들어낸 흥미로운 개인과 기업의 성공 스토리들도 이번 뉴스 아카이브에 아주 가득했습니다. 네, 서사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저는 특히 피플 스토리 섹션에 있었던 기사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헬스매니아 카페 아이어트 기록, 수원 비비드짐 여성 관장이 되다. 아, 그 기사 정말 감동적이었죠. 이게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바디 프로필 사진 딱 한 장 찍고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흔한 인터넷 카페에 매일매일 자기가 무엇을 먹고 얼마나 운동했는지 그 처절하고 지루한 다이어트 과정의 기록을 묵묵히 넘겼던 평범한 회원이 있었습니다. 네, 꾸준함이 무기였죠. 그런데 그 끈질긴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나의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성장 서사가 되었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쫙 얻으며 실제 오프라인 피트니스 센터의 관장님까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남의 시선에 맞춘 쇼폼 자극이 아니라 자신만의 진정성 있는 롱폼 서사를 완성해서 세상의 룰을 뒤집어버린 아주 멋진 사례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스포츠계의 놀라운 소식도 같은 결을 공유하고 있죠. 최가훈 선수가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스노보드에서 캡 1080 기술을 성공시키며 금메달을 땄다는 기사 보셨죠? 네. 캡 1080이면 공중에서 무려 3바퀴, 1080도를 팽팽 도는 어마어마한 고난도 기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짧은 채공 시간 동안 자신의 신체를 완벽하게 통제해서 3바퀴를 돌아내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신체적 정신적 구조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경쟁자에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의 서사를 써내려간 거죠. 와, 개인의 완벽한 구조화네요. 네, 개인의 완벽한 구조화가 만들어낸 승리의 장면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개인화된 서사의 힘이 전통적인 기업의 변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기사에 소개된 장수산업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장수산업이요? 네, 별이 5개에서 슬립테크까지 장수산업은 어떻게 진화했나라는 기사였습니다. 아, 그 옛날 TV 광고에서 별이 5개 이렇게 외치던 그 친숙한 돌침대 브랜드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따뜻한 온돌 감성의 전통적인 가구 브랜드로만 기억하던 그 기업이 이제는 사람들의 수면 패턴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렘 수면을 분석하는 첨단 슬립테크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돌침대가 첨단 슬립테크가 되었다고요? 네, 수면이라는 건 인간의 삶에서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영역이잖아요. 낡고 투박한 이미지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가장 철저하게 개인화된 기술의 구조를 자사 브랜드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업 서사를 만들어낸 아주 훌륭한 예시죠. 세상에 돌침대가 수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슬립테크가 되다니. 결국 개인이든 기업이든 끊임없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수고 새롭게 리디자인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게 확실감이 나네요. 이 모든 이야기들의 종착지는 결국 아주 단단한 개인의 철학으로 수렴됩니다. 오늘 출처의 오피니언, 즉 노트 섹션에 등장한 칼럼 제목들을 제가 천천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스스로 행복 찾기, 나는 내가 바꾼다. 그리고 2026년 살아갈 하루 운영 기준. 제목들만 들어도 뭔가 묵직하네요. 이 제목들이 한데에 모여서 외치는 목소리는 명확합니다. 삼성이 조직의 언어를 영어로 바꾸고 에이전트 AI가 내 스마트폰을 제어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뛰어다니는 이 거대한 격변의 2026년의 말이죠. 네, 역설적이게도 가장 중요한 생존 무기는 타인이나 시스템이 만들어준 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 스스로가 얼마나 단단한 자기만의 서사와
삶의 기준을 세우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수많은 뉴스 헤드라인들, 겉모습은 다 달랐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낡은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당신만의 새로운 구조와 서사를 설계하라는 아주 강력하고 단일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네요. 완벽하게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청취자 여러분께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읽었던 칼럼 제목 중에 제 마음을 진짜 쾅 하고 때리면서 깊은 여운을 남긴 두 문장이 있었습니다. 10년의 무게를 견딜 문장만 남기다. 그리고 남는 기준을 만들고 있는가. 네,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문장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모든 산업의 룰이 휙휙 바뀌고 AI가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읽어내는 이 급변하는 2026년 한복판에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굳건히 지탱해줄 단 하나의 기준이나 나만의 서사를 지금 만들고 계신가요?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양한 뉴스를 통해 확인한 두 가지 묵직한 팩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첫째, 이제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 껍데기에 불과하고 에이전트 AI가 내 감정과 취향, 행동 패턴을 완벽히 읽어내어 내가 요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알아서 제어하고 배려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시대죠. 둘째, 사람들은 오해와 갈등이 난무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혼자만의 온전한 시간과 고립을 그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의 교차점에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나의 기분을 가장 완벽하게 맞춰주고 나에게 갈등이나 감정적 피로감을 단 1%도 주지 않는 완벽한 맞춤형 소통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주머니 속의 에이전트 AI가 될 것입니다. 아,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미래 사회에서 서로 상처 주고받으며 부대끼는 진짜 사람과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시간적, 감정적 사치를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극소수의 여유로운 사람들만이 즐기는 일종의 프리미엄 럭셔리 취미생활이 되어버릴까요? 헉, 럭셔리 취미 생활이요? 아니면 그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고통스러워서 결국 아무도 찾지 않게 되는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해버릴까요? 와, 진짜 듣고 나니 소름이 확 돋으면서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네요. 나를 완벽히 이해해주는 친절한 AI가 있는데 굳이 막 감정 소모해가며 사람들과 엮일 필요가 있을까? 인간관계가 비효율적인 구시대의 유물이 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럭셔리 취미가 되는 세상이라니. 한번 깊게 고민해볼 만한 문제죠. 청취자 여러분은 전문가님의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만의 대답을 한번 차분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 파편화된 세상의 조각들을 싹 모아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와 서사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춰본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만의 단단한 구조를 짓는데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든든한 뼈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의 겉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더욱 예리하고 흥미진진한 자료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